김원봉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딱 나온 대답이 밀양사람.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요. 근데 이게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참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 역사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임시정부에 갔는데 김원봉을 몰라본다? 아, 김원봉은 얼굴이 명함이에요. 상해바닥에서 김원봉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진짜 그녀를 모르면 간첩이지 김원봉을 모르면 간첩이지. 보세요. 꽃미남, 꽃중년. 조승우 팬들이 김원봉이 누구야 했는데 솔직히 조승우 씨보다 잘생겼습니다. 김원봉 아주 미남자였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영화에서 조승우가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야. 이병헌도 이제 나왔는데 임시정부에 가서 뉘쇼 하니까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야 하는데 김원봉은 다 알았기 때문에 뉘쇼하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고 그때 누구라고 했으면 밀양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의열단이라고 했겠지. 의열단 김원봉이라고 하던가 그냥 김원봉이라고 했을 텐데 밀양사람 김원봉이라고 왜 고향을 밝혔을까요? 이거는 전 이제 감독을 만나서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이건 뭐 100%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를 만들고 있을 때, 개봉했을 때는 이제 약간 시점이 조금 지났지만 이 영화를 만들고 있을 때 한참 하고 있던 게 이 할매들 아니에요. 밀양의 할매들, 송전탑 싸움하고 있었던 할머니들, 다 죽이고 공사에 나가고 이 할머니들이 정말 아주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밀양 답사 가서 저 송전탑 하는 할머니들도 만났고 그 답사를 간 거는 영화 하고 난 히트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암살 보셨어요? 물어봤더니 봤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은 이 밀양사람 김원봉의 얘기가 5분도 안 돼서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울었다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그래서 울면서 봤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무슨 뜻일까요? 왜 감독이 굳이 김원봉을 소개하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대사 그거 안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 극전개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넣느냐? 그러면 연대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준비운동 다 하고 하는 거 아니죠. 그 사람들 눈 한 번 맞춰주고 이름 한 번 불러주고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연대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밀양사람 김원봉이라고 얘기한 거 참 좋았어요. 이게 이제 의열단을 만드는데 올해가 임시정부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의열단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의열단 만든 사람들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 김원봉 하면은 나이가 많았을 것 같지만 지금으로 치면은 대학교 1, 2학년들이 만든 겁니다. 18, 19, 20살. 우리 독립운동에 종사한 사람들 나이가 뭐 백범 김구 선생이나 김가진 선생이나 박은식 선생이나 뭐 이렇게 노인들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노인들이 정말 드물고 10대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10대와 20대 초반. 피가 끓는 그 나이들이 많았고 의열단도 그랬어요. 의열단 처음 만들었을 때 단원이 18명인가 뭐 20명인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김원봉이 제일 나이가 어리든가 그래요. 이 사진을 구해갖고 일본 놈들이 문서에다가 이름 써놓은 거죠. 김원봉. 이거는 누구야? 좀 흑이네요. 그 밑에는 이 사진 안 찍힌 김익상. 조선총독부에 폭탄 던진 김익상. 여기 곽재기, 강세우, 김기득, 이성우 등등을 이제 그 사진에다가 누가 아는 사람 밀장이 찍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근데 김원봉이 의열단에서 이제 호칭이 뭐냐면 의열단 하니까 단장이라고 했지만 단장이라고도 불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열단 내에서의 정식 호칭은 의백입니다. 의백. 그 백자가 백부할 때 큰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맏형을 백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백인데
사실은 김원봉이 나이가 제일 어리든가 두 번째로 어리든가 그래요. 김원봉이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명칭이 의백이라고 하니까 재밌잖아요. 무슨 뜻이냐. 그건 저는 김일성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김원봉이나 김일성이나 격이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뭐냐면은 진짜 대장감이 있죠. 김일성도 처음에는 그 이북 영화들 이제 초기 영화에 김일성 아주 젊었을 때 나오는 거 김일성의 호칭이 한별 동지예요. 한별.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한일자의 별성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날일자의 일울성자 아니에요. 한별 처음엔 별로 했는데 스타. 왜 이건 별이 아니야. 선이야, 선. 태양이야. 그래갖고 이제 아마 그 일성이라는 음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바꿔서 불렀는데 김일성도 보면은 자기보다 6, 7년 위에 그 형벌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하는데 김일성이 대장하거든요. 근데 김원봉도 의백으로 추대가 돼요. 왜냐면 김원봉이 그 의열단에 모인 청년들이 누굽니까? 다 폭탄 던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얌전한 범생일까요? 정말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사나이, 그 아주 사나운 사나이들이죠. 근데 그 사나운 사나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서 폭탄 던지는 건 우리들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같이 사나운 놈들을 같이 끌고 한 방향으로 가는 건 그건 원봉이야. 제일 나이가 어리지만 김원봉을 의백으로 추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의열단 강령,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강령을 냈네요. 거기 보면은 단에서 부르면은 무조건 간다예요. 무조건 간다, 무조건 시키는 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디에 있든지 단에다가 반드시 자기의 소재를 연락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걸 어기면 어떻게 한다? 죽인다. 처살한다. 어떤 자료에는 좀 오자가 나서 그 한자로 쓰면 첫자가 학살할 때 학자하고 좀 비슷해서 학살한다라고 돼 있는 글도 좀 있는데 그거는 오자고 처살한답니다. 처살한다. 그래서 죽인다. 그 죽음으로써 맹세를 했죠. 이 의열단이 이제 조금 처음에 폭탄만 던지는 거 갖고 안 돼. 우리도 좀 뭔가 정신이 있어야 돼. 그걸 하면서 조선혁명선언을 만드는데 이건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신채호 선생이 쓴 거죠.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선언이라고 합니다. 부절하는 폭력과 테러. 멋있죠. 영화에서 여기 딱 보면은 적은들 우리 안에 있다. 여기 보면은 의열단으로만 찍은 게 아니네요. 이게 사진 보니까 이거 그 악역으로 많이 나오죠. 하성태 씨인가? 그리고 요 엄태구 요새 구해줘 2에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연기 잘해요. 악역으로 나오는데 그 정의파라고 하기도 그렇고 시골 건달인데 하여튼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드라마에서 무지 재밌게 이제 나오고 여기 송강호 그다음에 공유 등등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신성록이가 그 배신자죠. 신성록이가 배신자였고 오늘 의열단 사람들이 해방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살아서 돌아온 의열단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 폭탄 던지는 정신은 어디 갔을까요?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의열단이 있다면, 김원봉이 살아있다면 어디부터 폭탄 던졌을까? 우리 황교안 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역사 공부 제대로 하세요. 김원봉이 어디다 폭탄 던졌을까요? 그래서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김원봉 이름만 나오면 경계하는구나. 김원봉 같은 사람이 진짜 우리가 말로만 김원봉, 의열단, 안중근 내세우지 말고 안중근처럼 삽시다. 의열단들처럼 삽시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이상한 놈들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자, 이 김원봉에 대한 책으로 제일 먼저 나온 게 해방 직후에 나온 게 약산과 의열단 이 책입니다. 저는 표지가 있는 책이 어디 있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표지가 떨어져서 이게, 그러니까 표지를 갖다 붙인 약산과 위혈단인데 저자가 누군가요? 여기 안 보이죠? 요거 새로 나온 거를 딱 보시면은 박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박태원이 누구죠? 이분의 외손자가 요새 아주 핫합니다. 자, 누구예요? 박태원의 헤어스타일이 좀 꺼벙한데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바로 박태원. 근데 박태원은 월북했어요. 북에 가갖고 그 구인회 멤버고 소설가 구보시의 하루라는 아주 또 명작이 있죠. 천변풍경 소설가 구보시의 하루가 있고 이게 이제 북에 가서는 갑오농민 전쟁이라는 또 대하 소설을 썼는데 요 얼굴이 더 길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북에 있는 가족이고 아마 뭐 그 가족을 일부를 이제 한국에 두고 남쪽에 두고 월북을 하셔서 북에서는 이제 아주 그 큰 소설가로 대접을 받았는데 그 외손자는 남쪽에서 또 세계적인 거장으로 우리 그 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소식 들으셨으면 상당히 뿌듯하셨을 텐데 저는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이 약산과 위혈단을 박태원 선생이 했으니까 우리 봉준호 감독이 언제 위혈단 얘기를 한번 좀 풀어주면은 참 좋지 않을까. 대중적으로 그 김원봉이 누구인지 알려지는데 밀정도 나오고 또 저 암살도 나오고 했지만 김원봉 얘기 할 거 참 많거든요. 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제일 세게, 제일 오랫동안 한 분인데 1919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몇 명 안 되죠. 김일성보다 출발이 빠르잖아요. 김일성도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김일성은 데뷔가 늦었고 3.1운동 직후부터 이제 백범 선생은 더 오래됐고 이제 한 세대 위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그 1900년경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약산처럼 그 독립운동 세게 오랫동안 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원봉도 서훈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요거 바로 이 책. 김산의 아리랑, 송 오브 아리랑, 아직 란이에요. 쥐가 없이. 아마 그 니멜지가 받아 적을 때 조금 그 쥐를 빠뜨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영어도 이제 찾을 때도 송 오브 아리랑으로 찾아야 하는데 김산과 니멜지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라이프 스토리 오브 코리안 레벨. 그러니까 한국의 반항아의 그 생애를 썼다 하는데 이 김산이 어렸을 때 의열단원이었죠. 김산도 신흥무관학교를 나와서 의열단원을 갔으니까 김원봉의 직계 후배인 셈이에요. 그런데 김원봉보다 조금 더 급진화돼서 여기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자가 됐고 그 김원봉은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공산주의자였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독립동맹을 갖고 석사 논문 쓰고 뭐 해서 김원봉과 김원봉을 따랐던 사람들 얘기를 갖고 이제 늘 그 보고 그 자료 보고 했는데 안만 봐도 김원봉은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민족주의자예요. 강력한 진보적 민족주의자고 행동파 민족주의자고 정말 행동. 그런데 이 김산이 김원봉에 대한 평을 한 걸 보면은 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동파하고는 달라요. 고전적 유형의 테러리스트로서 냉정하고 두려움을 모르며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다. 거의 말이 없었고 웃는 법이 없었으며 도서관에서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책을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일본 관원은 그에 관한 자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그를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김인현 1919년 이후 친일파 일본 관원,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최대의 공급, 아주 공포의 대상이었고 나와 같은 20대 전후의 젊은이들에게는 조국 해방의 상징적인 존재였다. 이 말은 전혀 과장됨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지만요. 단 한 번도 일본 놈들에게 체포된 적이 없는 그런 독립운동가가 없죠. 김일성도 일본 놈한테는 체포되지 않았지만 중국 관원한테 체포되고 소련 가서도 또 그 감옥에도 갇히고 고생도 하고 그랬었죠. 백범 선생도 또 일본 놈들한테 온갖 곤욕을 다 겪고. 그런데 김원봉만 그렇게 갇힌 적이 없어요. 자, 이 장면 기억하시죠? 다들 이 장면. 해방이 됐는데 청년들은 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암살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김원봉이 쓱 빠져나가더니 이렇게 술잔을 8개 갖다 놓고 술을 따라요. 최주봉 그다음에 누구야 나석주 김상옥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술을 따르는데 백범 선생이 쓱 들어오시더니 눈치를 채신 거죠. 아, 해방이 됐는데 기뻐하기보다는 죽은 동지를 생각하는구나. 그 동지들이 다 사실은 김원봉의 형이거든요. 김원봉의 명령을 내려서 죽을 때도 보냈지만 김원봉의 형이에요. 김원봉은 형들을 생각하는 거고 백범 선생이 이렇게 따르는 거 보고 내가 더 미안하지. 왜? 독립운동 오래 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죽을 곳으로 밀어놓고 자기들은 살아서 해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명장면입니다. 단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었던 전설적인 독립운동가. 근데 이제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좀 근거를 알 수 없는 얘기들이 좀 이제 돌아다녀요. 그게 신화의 특징이죠. 이게 신화의 특징인데 뭐냐면은 300억대의 현상금을 걸었다 하는데 그거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김원봉이나 독립동맹 의열단 그쪽을 추적했던 건 한참 전이니까 80년대나 90년대 초반에 봤으니까 그 후에 새로 발굴된 자료들이 저는 이제 그 후에 김일성 쪽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사 해방 이후로 이제 와서 중앙정보부 보고 간첩 사건 보고 이제 그런 거 보고 있으니까 내가 모르던 자료가 그 후에 발굴된 게 있나 하고 또 이 김원봉과 의열단만 전문으로 하는 이제 선생님들이 몇 명 있죠. 그 동학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그래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면서 자기한테도 물어보는 사람이 여러 있는데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과장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백범 선생이 자기 이제 백범 일지에다가 당신한테 걸린 현상금이 60만 원이라고 썼는데 김원봉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60만 원보다 많으면 얼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근거 없는 수치, 족보 없는 숫자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정말로 김원봉은 김산이 얘기한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파에겐 공포의 대상이었고 젊은이들에겐 우상이었다. 그런